헌법을 갖춘 정부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공화국이라고 하죠. 우리 몇 차례의 공화국이 있었었죠? 몇 차례 공화국이 있었죠? 지금은 6공화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6번의 공화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6번의. 자, 다시 거꾸로 갑시다. 자, 여러분 6번의 공화국이 있는데 이 공화국의 시리얼 넘버가 바뀌는 것은 가장 큰 기준이 뭐를 기준으로 바뀐다라고 보죠? 헌법이 크게 바뀔 때 공화국이 바뀐다라고 봅니다. 전근대 정부는 헌법이 없죠. 왕이 곧 국가입니다. 근대 정부는 헌법에 따라서 통치체제를 구축한 정부를 근대 국가라고 해요. 그래서 헌법이 크게 바뀔 때 공화국의 종류가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그래서 공화국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헌법이 바뀐다는 말이 존재합니다. 헌법이 바뀐다. 그렇죠? 자, 이 공화국이라는 시점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개헌이 있습니다. 자, 개헌이 있는데 이 개헌은 그냥 저절로 되게요? 아니면 무슨 사건 뒤에 나타나게 해요? 항상 사건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거죠. 사건하고 개헌이 아니라 처음 만들어진 거 재헌이라고 하죠. 재헌. 자, 여기서부터 갑니다. 뭐가 있다? 사건 개헌이 있고요. 사건 개헌이 있다. 이게 되게 쉬운 방법이에요. 쉬운 방법인데 그냥 무식하게 암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 사건은 좀 큰가 작은가? 좀 크죠. 자, 큰 것 중에 중요한 것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근대 국가라고 하는데요. 근대 국가. 근대 국가를 상징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뭐를 갖춰야지 근대 국가가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돼야 되고요. 민주화가. 경제적으로는 뭐가 돼야죠? 산업화가 돼야지 근대 국가라고 하죠. 이거 다 성공합니다. 대한민국.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근대 국가 된 겁니다. 우리 지금 정근대 국가 아니죠. 이 중에 민주화에 큰 디딤돌이 됐었던 사건이 있다라고 평가받는 거 있죠. 그게 뭐죠? 민주화에 큰 디딤돌이 됐다고 평가받는 사건이 있죠. 그게 뭐다? 하나가 1960 체제입니다. 1960 4월 4.19 혁명이고요. 또 하나 뭐 있죠? 하나가 1980 체제입니다. 1980. 1980 5월 체제입니다. 5월. 이건 어떻게 하죠? 실패하죠. 철저하게 진압당합니다. 어떻게 진압당하죠? 국가에 공수부대가 투입돼요. 그래서 공수부대 투입으로 그냥 진압이 됩니다. 군대에 의해서. 그 다음에 뭐 있죠? 1987 체제라는 겁니다. 이게 뭐 하죠? 성공한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때 성공한 것은 절차적인 민주주의만 성공하지 아직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성공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남은 과제가 된 것이고요. 이게 뭐죠? 6월 민주항쟁이죠. 이게 되게 독특한 게 똑같이 다 누구 집권기 때였었죠? 전두환 집권기 때인데 이때는 어떻게 했었다? 받아들이고 이때는 진압했다는 겁니다. 뭐 때문이었었죠? 88 올림픽이 그 다음에 열리는데 전 세계 시선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군대를 동원을 못했었다고요. 그 전두환이가. 자, 그래서 봅시다. 이 사건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저기죠. 50선거 말하는 거죠. 자, 이 사건 때마다 항상 동반되는 게 뭐였었냐면요. 계엄령이 선포가 됩니다. 계엄령과 뭐가 있죠? 국회가 해산됩니다. 여기는 뭐 있죠? 이건 누가 등장하는 거죠? 요거 두 개는 군인이 등장하는 거죠. 군인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무섭습니다. 계엄과 국회산이 있습니다. 여기도 계엄과 국회산이 있고요. 이것도 군인 등장하는 거죠. 요거 무력화시키고 결국 군인 등장하죠. 그렇죠? 그게 뭐다? 계엄과 국회산이 있어요. 요 국회 해산은 요거는 자진 해산한 겁니다. 나머지는 군인들이 해산시킨 거고요. 군인 등장할 때는 국회산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뭐다? 그게 없어요. 계엄도 없고요. 국회산도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한다 오히려? 수용을 합니다. 6.29 선언으로 지금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 실시할게. 그래서 대통령 선거로 뭔가 해보자라는 그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그 6.29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6.29 선언이 뭐라고요? 자, 원래 민주화 운동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죠? 자, 이걸 국가로 치면은 이게 이제 없어진 게 근대 국가죠. 왕이 없어진 게. 이게 정부, 이게 시민사회인데 어디서 요청하고 있었던 거죠? 민주화는 여기서 요청하는 거죠. 여기서 요청하던 그것을 여기서 하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집권 세력들이. 그래서 마치 직선제의 노력이 자기 노력으로 된 것처럼 해갖고 이 사람이 당첨되게 돼요. 다시 등극되게. 그 노태우죠, 그게. 여권의 대통령 후보가 직선제를 자기가 먼저 말함으로써 그 다음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안 된 채 그 사람이 다시 당선되게 됩니다. 자, 이중에 조금만 더 가면요. 자, 이분들은 아예 뭐하죠? 국회 해산권을 어디에 집어넣는다? 아예 헌법에 집어넣습니다. 그냥 아예. 너, 야, 이 새끼들 필요하면 그냥 없애버릴 거야? 이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국회 해산권에 들어갔었던 이공헌법은 의원 내각제니까 당연히 들어가고요. 국회 해산권이 당연히. 그거 빼놓고는 국회 해산권에 들어갔었던 유일한 군인식헌법입니다. 군인식이. 아시겠죠? 자, 이거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저 정도만 하면은 일단 이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건이 뭔지는 한 번씩 더 좀씩 보시고요. 그렇죠? 항상 뭐가 있다? 공항화폐는 사건이 있다. 그다음에 뭐 있다? 개헌이 있다. 그 개헌 내용도 조금씩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 조금 더 하시는 분들은 뭐가 있냐면은 개헌 뒤에 반드시 또 뭐 있죠? 대선이 있어요. 대선. 사건, 개헌, 대선까지 하시면 더 좋고요. 아시겠죠? 자, 한번 봅시다. 1번 보세요. 자,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규정했다. 양원제는 무슨 요소죠? 의원내각제 요소. 직선제는 뭐죠? 대통령제 요소. 대통령제 요소와 의원내각제 요소를 같이 집어넣은 걸 뭐라고 하죠? 발췌개헌이라고 합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본인이 1공화국 시절에 개헌을 2번 더 하십니다. 그게 뭐죠? 발사입니다. 발사. 발췌개헌, 4.4 5.입 개헌이라는 개헌을 하십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집권 시기 때 2번 더 하시죠? 그게 뭐다? 하나가 삼선개헌이요. 삼선개헌. 삼선개헌은 뭐죠? 369, 369. 69년에 있었던 3번까지 출마하겠다라는 거고, 요 3번 출마하고 3번 출마한 선거가 71년 대선인데요.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71년 선거 뒤에 다시 만든 게 뭐다? 유신헌법을 다시 바로 만듭니다. 71년 선거에서 좀 위기를 겪거든요. 그 김대중 후보 간에 격차가 많이 좁혀졌었거든요. 그 다음에 힘들 것 같은 게 이제 아예 영구집권 지체를 만들었었던 겁니다. 자, 1번 발췌개헌이고요. 52년이고요. 2번 국회 해산권 밑줄. 자, 어디만 있다고요? 군인한테만 있습니다. 일단은. 자, 긴급조치권은 누구죠? 유신헌법이죠. 자, 박정희 대통령은 박통이 아니라 뭐라고요? 긴통이라 했었죠. 긴통. 긴급조치권 통일주체 국민회의. 길게 통치했다. 긴통. 긴급조치권은 박정희 때 말하는 거죠. 유신헌법 말합니다. 유신헌법. 자, 5년 단임제 대통령제 직선제 규정했다. 이게 뭐죠? 이게 현행이죠. 자, 이제 하나만 더 갑시다. 자, 여러분 이때 등장한 개헌을 시리얼 넘버로 한번 붙여볼게요. 시리얼. 자, 이걸 뭐라고 하죠? 1차 개헌이라고 하죠. 1차. 이건 2차 개헌이라고 하고요. 이건 3차 개헌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라고 하죠? 5차 개헌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헌법 한번 바꿉니다. 4차 개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부정선거자 처벌하기 위한 처벌법을 만든 거였었어요. 큰 의미가 있는 법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 6차, 369, 369, 6차 개헌이라고 하고요. 이게 럭키 세븐 7차 개헌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숫자 한 번씩밖에 안 합니다. 이게 8차, 이게 9차 개헌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개헌이 되고요. 임기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임기. 자, 공화국이 바뀌지 않으면 크게 바뀌는 건 아니죠. 요 10 때 임기를 4년이라고 하고요. 자, 2공화국 때 의원 내각제 때 임기를 5년이라고 하고요. 자, 다시 대통령제로 돌아오면서 다시 4년으로 돌아갑니다. 유신헌법 때 이거를 더 늘리는데 6년으로 늘리게 되고요. 전두환은 한 번 더 늘립니다. 7년으로 늘리고요. 7년. 이제 대신에 한 번만 하겠다는 규정을 집어넣게 되고요. 자, 그리고 현행헌법에서 만든 게 뭐다? 5년 단임제입니다. 5년. 선출 방식 한번 가봅시다. 자, 최초의 선출은 어디서 했었죠? 국회 선출했었다. 자, 국회 선출하다가 직선제로 바꾼 게 뭐다? 발췌 때 직선으로 바꾼 거였었습니다. 의원 내각제는 당연히 국회에서 선출합니다. 이 두 번이 간선이 있었던 것이고요. 간선. 여긴 다 직선이다. 자, 그리고 특이한 간선 2개가 있었죠. 누구만? 군인들만. 여긴 뭐였었다? 체육관 간선이라고 해갖고 자기 아는 사람들 체육관에 모아놓고 안거 이런 이걸 뽑았다는 거죠. 이게 통일주체 국민회의. 요거는 대통령 선거인다. 자, 이 숫자 기억할 때는 454675라고 전화번호처럼 기억하시면 됩니다. 454675. 454675. 자, 전화하시면 안 받습니다. 자, 됐고. 하여튼 요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따 간선제냐 직선제냐 기억하시는데 다 직선제니까요. 간선제를 기억하시면 돼요. 간선제. 아시겠죠? 2공화국 헌법은 의원 내각제니까 당연히 간선제고요. 그리고 언제? 제일 첫 선거만 국회 간선제를 했었다. 그리고 이 군인들 시기는 그냥 이상했었다 하시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한 간선제다. 아시겠죠? 자, 4번에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맞죠?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요. 지금이 30분이니까 40분까지 쉬고 다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